듣기와 말하기 연습 필요와 충분한 언어 보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고 또 충분한 것이 있어야만 그것을 아, 수행할 수 있다. 수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에 못을 박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못을 박기 위한 도구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못이 있어야 못을 박는다. 못이 있어야 못을 박는다. 필요한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못이 있는데 못을 박을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망치가 있거나 뭐 돌이 있거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그걸 박을 수 있는 당연히 사람이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되고 요즘은 로봇도 뭐 못을 박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못을 박는 행위가 완성이 된다. 이런 필요 충분한 조건 기준으로 봤을 때 온라인 언어 교환을 하는 상황에서 이제 좀 온라인 언어 교환에 대한 방법적인 것은 상당히 많은 내용을 리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좀 떠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또 온라인 언어 교환을 통해서 언어 능력을 갖게 된다 그러면 좀 더 충분한 언어 교환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필요한 것 중에 듣기와 말하기 연습이 필요하다. 온라인 언어 교환도 아직 나 같은 경우에는 초급 단계의 듣기와 말하기에 집중하면서 피드백을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듣기와 말하기 연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듣기를 기준으로 이야기해 보면 그동안에 일상생활에서 카페 음악 듣기를 많이 했어요. 주로 영어입니다. 음악이.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시간을 투자해서 듣, 음악 듣기를 하는데, 카페 음악을 듣는데, 영어로 된 음악을 듣는다. 영어는 나의 타겟 랭귀지가 아니고, 베트남어가 타겟 랭귀지인데, 목표어인데. 그러면 어차피 유튜브에서 영상을 틀어놓고 이제 음악을 듣는 건데, 베트남 발라드풍의 음악을 좀 들으면 어떨까 싶어서 어제 그런 음악을 찾아봤는데 충분히 찾을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요가 음악이라든지 좀 정적인 음악, 일상생활에 저 활동하는데 필요할 때 그 언어를 갖다가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카페 음악을 듣던 것을 바꿔요. 그 베트남어 음악으로. 그러면 나는 듣기 훈련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듣기를 음악으로 한번 접근해 본다라고 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뉴스를 좀 더 집중해서 듣는 뉴스를 집중해서 듣는 이유는 뭐냐면 말하기 위한 자료를 좀 찾아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말하기 연습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제로 어떤 내용으로 말을 하는 정도가 된 것 같다. 아직 발음이 좀 부정확하고 어휘력도 부족하고 문법도 부족하지만 일단 부딪혀 볼 수 있다. 말을 해볼 수 있다. 역사에 대해서 문화, 그다음에 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베트남의 상황, 뭐 어떤 지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게뭐 짝퉁 근절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베트남에 뭐 태풍이 와서 태풍의 영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을 말하기로 이렇게 바꿔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어차피 음악을 계속 듣는다고 가정을 할 때 일상생활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꽤 많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준비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운동을 할 때 음악을 들을 수 있으니까 상당히 반복적으로 여러 번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말을 하는 훈련 중에서 노래를 하는 것도 괜찮다. 최소 베트남어 노래 하나를 가사를 보지 않고 가사를 외워서 노래 하나를 갖다가 뭐 노래방에서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말하기 훈련을 한다. 이건 내가 영어를 말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봤을 때 실제로 오랜 기간 영어를 공부해 가면서 우리가 팝송이라는 것에 빠져서 그 팝송을 따라 부르고 뭐 노래방에서도 부르고 심지어는 기타도 치면서 부르면서 그 팝송을 외워요. 그런다고 해서 뭐 영어 말하기가 능수능란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최소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언어를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어 노래를 갖다가 얼마나 할 수 있나. 우리는 음악 시간에 한국어 노래를 많이도 배웠습니다. 그중에서 뭐,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도 있고. 지금도 노래 뭐 예를 들어서 불의 명곡이나 아니면은 문명과학 같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익히 알던 노래들을 갖다가 듣는 경우도 있고 뭐 최근의 노래는 잘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노래를 부르는 것은 상당히 언어적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것 중에서 듣기와 말하기에 대한 필요성 어느 교환하고 상관없이 좀 보강을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한다 하는 점이고, 그 듣기 중에는 이제 음악 듣기, 노래 듣기와 그다음에 뉴스 듣기, 뉴스 듣기, 그러니까 들은 것은 말하는 걸로 연계를 시킬 것 같다. 내가 듣고 그냥 끝 이게 아니고 들은 내용을 과연 나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렇게 되는 거. 표현한다는 건 꼭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래를 들은 것은 내가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면 표현하는 게 되는 거고. 뉴스를 듣는 것은 뉴스를 들어가면서 이 내용은 나와도 상관이 있고 예를 들어서 베트남, 한국 뭐 또 여러 가지 그 상황, 한국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그 좀 관련성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 내용을 주의 깊게 반복적으로 듣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베트남어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뉴스의 특징 중에 한 가지 좋은 점이 뭐냐면 보통 뉴스는 반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특종의 경우 또는 사회적 이슈가 있는 뉴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채널에서 그 뉴스가 방영이 되는 게 아니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 어떤 이슈가 있냐, 아, 예를 들어서 특검에 대한 이슈가 있다. 그러면은 그 특검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KBS, MBC, SBS, 뭐 JTB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개의 채널이 동시에 자기들의 어떤 다양한 정보와 시각으로 계속 방송을 해요. 근데 뉴스라는 특성상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나의 뉴스를 그 접하는 방식에 그 여러 가지 어떤 뉴스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양한 시각의 어떤 뉴스를 접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베트남어로 듣기 훈련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은 내가 어느 정도 어휘력이 있는 상태라면은 그 내용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듣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억하는 겁니다. 내용을 기억하고 말을 기억하고. 그러면 그 기억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나의 생각을 그 뉴스에 대한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근에 짝퉁 난석에 대한 나의 생각과 그다음에 태풍 1호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말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물론 AI의 도움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AI 도움 없이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말을 한다. 그러면 그 말이 아, 잘해야 2, 30% 정도만 명확하고 의미 전달이 되고 나머지 70, 80%, 70%, 80%는 의미 전달이 안 된다. 근데 AI의 도움을 받으면은 2, 30%만 가지고도 나는 어떤 내용으로 내가 이야기를 했는지를 분석을 해달라고 하면 AI는
그 내용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표현하는 방식, 말하기의 방식에서 나는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냐면 내가 말을 일단 하는 게 목적이니까 나는 말을 표현할 수 있고 그 필요한 말을 표현하면서 최소 50%까지는 끌어올리자. 50% 정도까지는 끌어올리면 50%까지 끌어올리자. 그러면 50%까지 끌어올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의사소통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그 내가 말한 50%의 내용이 그 소통이 되는 언어라 그러면 내가 온라인 언어 교환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이제 그 친구들과 대화를 하거나 했을 때 상당히 효과적으로 그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 그러면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하기 훈련 중에서 기존에 이제 그 친구들과 그 음성 메시지를 로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은 대화를 한다라는 거죠. 이제 소통을 좀 하는 거예요. 이건 언어 교환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내가 막 한 5년, 10년 가까이 이제 10년 아니 8년 정도 가까이 그 베트남에서 이제 겨울에 활동을 해가면서 그 알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사람들하고 말할 말할 자주 대화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었는데 그 대화를 통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과연 내가 베트남어로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어, 대화를 시도해 본 사람도 있고 시도해 보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대화를 한번 시도를 해본다. 물론 내가 이 어느 정도의 그 말하기 수준이 되는 경우에 이제 해당하는 건데 그렇게 이제 이건 대화는 공부가 아니고 그냥 소통인 거고 그 다음에 그 대화의 방식도 뭐 이제 전화상으로나 아니면 화상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또는 이제 음성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음성 메시지가 좀 명확하지 않아서 전달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사정을 이야기하고 내가 베트남어로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좀 말하는 거에 집중해서 좀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내 음성 메시지를 듣고 좀 그거에 좀 피드백을 달라, 좀 이야기 좀 해줘라. 그렇게 소통을 하면 내가 점점 음성 메시지가 좋아지면 상대방도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알아들을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나는 말하기 능력을 갖다 더 끌어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했는데 듣기 말하기 훈련을 좀 하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다. 언어 습득에서 특히 의사소통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언어 교환 외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언어 교환에서 충분한 언어 교환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언어 교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는 좀 새롭게 일주일에 한 번을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언어 교환, 옛날에 언어 교환 시간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좀 이번에는 횟수를 줄이되 아,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려를 해가지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과 언어 교환을 하는 방식을 택하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조금 서로 언어 교환, 그동안 언어 교환 했던 사람과 좀 한 번 더 교류를 해가면서 아직도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면 언어 교환을 다시 좀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너무 자주 하니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일이 바쁘니까 이제 서로 시간이 안 맞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안 하게 된다라는 어떤 단점이 있어서 자주 하지 않고 필요에 의해서 충분한 시간을 투자를 해서 거기에 맞게 언어 교환을 해 나가는 좀 방법이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음, 필요한 듣기, 충분한 언어 교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언어 교환 외적인 측면과 내적인 측면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봤는데,
4페이지 정도 해야 되는데, 을 얘한테 한국어로 언어 교환할 때에 충분한 언어 교환 시간과 의사소통에 필요한 충분한 듣기와 말하기 훈련에 대해서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저 내용을 쳐놓고, 자, 얘한테 정리를 좀 해달라고 하면 잘 정리를 해줍니다. 정리된 내용을 같이 충분한 언어 성장, 실제 의사소통이 가능한 언어 능력 발전,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AI한테 받은 새로운 콘텐츠를 얘기를 합니다. 아래는 말씀하신 긴 내용을 바탕으로 언어 교환 시 듣기와 말하기 훈련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언어 교환의 충분 조건에 대해 요약 정리드립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개념을 한국어 학습자나 언어 교환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언어 교환의 필요와 충분 조건, 듣기와 말하기 훈련 중심으로 필요 충분 조건 관점에서 보는 언어학습.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일이 가능하려면 필요한 것과 충분한 것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못을 박으려면 못이 있어야 하고 그 못을 박을 수 있는 망치 같은 도구가 필요하면 그 도구를 쓸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언어학습, 특히 온라인 언어 교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있고, 그것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훈련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듣기 훈련의 필요성과 일상 활용, 왜 듣기가 중요한가? 듣기는 언어 입력의 기본입니다. 제대로 듣지 못하면 말하기도 불가능합니다. 듣기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기억하고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일상 속에서의 듣기 훈련, 배경음악으로의 전환, 영어 카페 음악 대신 베트남어 음악, 발라드, 요가 음악 등으로 전환하여 듣기 노출을 늘린다. 의식적 듣기, 무의식 반복, 집안일, 운동, 휴식 중에서 반복해서 들으면 귀가 자연스럽게 열린다. 그러니까 귀가 자연스럽게 열린다. 미스 듣기, 어휘력, 문장 구조, 주제별 표현력을 늘리는 데 효과적 반복되는 표현들이 많아 암기와 이해에 좋다. 말하기 훈련의 필요성과 반복. 왜 말하기가 중요한가? 말하기는 출력의 핵심입니다. 학습자의 머릿속에 있는 어휘와 문법 지식을 실제로 구사할 수 있어야 진짜 언어 능력이 됩니다. 말하기 훈련 방법, 뉴스, 말로 요약. 들은 뉴스의 내용을 내 말로 요약해보는 연습을 한다. 노래 부르기, 영혼 가사로 발음, 억양, 문장 구조를 자연스럽게 읽는다. 말하기 자신감 상승. 주제별 스피치, 역사, 문화, 사회 이슈 등 자주 나오는 주제별로 1분 발표 연습. 음성 메시지 교환, 친구나 파트너에게 음성으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연습은 실제 대화 능력 향상에 매우 효과적. 언어 교환의 충분 조건, 집중, 지속, 필요다. 단순한 만남만 좋다. 매주 수차례 언어 교환을 하더라도 집중도가 낮고 피드백이 없으면 효과가 떨어지는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피곤해지고 지속되지 않은 충분한 보완의 세 가지 조건, 집중 시간 확보, 주 1회 1시간 정해진 주제 피드백 방식, 사전 준비, 말할 기회를 미리 생각해오고 듣고 말할 때의 준비, 지속성 있는 관계, 일회성이 아닌 서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파트너. 듣기 훈련, 베트남 음악, 뉴스 반복 듣기 일상 속 배경음악 활용, 말하기 훈련, 노래 가사 외우기, 뉴스 역 말하기, 음성 메시지 교환.
언어 교환 전략, 조일의 집중 세션, 사진 리뷰 요청 같은 어떤 결론. 교화 말하기는 언어 교환이 필요 조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충분한 언어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복적이고 집중된 훈련, 그리고 의도적 피드백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단순한 언어 교환을 넘어 실제 의사소통이 가능한 언어 능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